이제 3단계를 시작할 거예요. 3단계라고 하는 것은 리메시를 한번 할 거고 어, 작은 형태를 좀 잡아볼 것이다. 볼게요. 리메시 0.05였고요. 0.025로 바꿀 것인데 점의 개수를 항상 두고 계시다가 얼마나 변화되는지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리메시를 눌러서 네, 13만 개로 늘어났어요. 13만 개 들어갔고 이제부터는 스무스의 S 눌러보시고 스무스의 역할이 어, 표면에 좀 울퉁불퉁한 거 닦는 것과 좀 매끈하게 하는 것을 다 하는 게 역할이. 그래서 울퉁불퉁한 면을 할 때는 스트렝스 3 정도로 0.3 정도로 해주시고 매끈한 표면을 할 때는 그거보다 좀 더 낮춰서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0.3으로 놓고 1번 눌러서 정면으로 보고 그 다음에 브러쉬 사이즈를 좀 키워서 이렇게 쓱쓱 닦아보는 거예요. 스트렝스가 너무 높으면은 그 뭉개지니까 좀 0.3 정도로 놓고 지금 시메트리 상태잖아요. X 시메트리 상태니까 중간 절반에서 오른쪽이나 왼쪽만 해줘도 되겠죠? 어느 정도 뭉개지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다시 잡아줘야 돼요. 앞에서 봤을 때 잘 닦아주고 3번 눌러가지고 옆에서 봤을 때에도 이런 부분 있죠? 눈에 보이는 부분은 잘 닦아주세요. 열심히 닦고 그리고 컨트롤 1번 눌러서 뒤에서 보이는 모습도 뒤통수부터 잘 닦아주고 그리고 7번 눌러가지고 위에서 볼 때에도 잘 닦아주세요. 표면도 매끈하게 그리고 울퉁불퉁한 면도 좀 없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앞 단계에서 디테일 표현을 한다고 어느 정도 좀 울퉁불퉁한 면을 앞 단계에서 만들어 놨다면 지금 이 3단계에서의 스무스 작업을 할 때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싹 다. 그러니까 표면에 디테일한 어떤 울퉁불퉁한 면을 만들고자 한다. 흉터라든지 어떤 무늬를 만들고자 한다면은 3단계 이전에서는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스무스 작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스무스를 하면서 다 지워 뭉개지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도 이렇게 돌려주시고 네 됐어. 이렇게 하면 많이 좀 뭉개졌죠. 얼굴이 많이 뭉개졌어요. 그러니까 마킹한 정도라고 했죠. 이 위치에 흔적을 남겨놓는 거예요. 눈, 코, 입에. 눈, 코, 입 작업을 좀 해볼 건데 흔적이 남았기 때문에 여기 엣지를 좀 날카롭게 잡아준다던가 모양을 잡아준다던가 하는 거는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에요. 이 앞 단계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C 버튼 눌러가지고 스무딩 작업이 다 끝났다 라고 하면 C 버튼 눌러가지고 클래스 트립스로요. 눈부터 한번 봐볼까요? 눈을 여기 정면에서 파면 안 되고 살짝 돌려주세요. 이렇게 눈과 눈 사이를 이렇게 먼저 파볼 거예요. 눈과 눈 사이 여기 미간 여기를 컨트롤 누르고 싹싹 이렇게 파주고 그리고 아래에서 위를 보고 이렇게 싹 파주시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그 중앙분리대 만들 때처럼 보이는 면이 정면으로 보는 면이 중요하다 했죠? 프로젝션 방향이.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서 파주는 거예요. 내가 이 아랫면을 파고 싶다면
정면에서 팔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돌려서 보고 파고, 옆으로 놓고 컨트롤 눌러서 파고, 위에서 아래를 보고 파고, 이렇게 보이는 방향에서 파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이렇게 파주면 여기 엣지가 좀 선명하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도 테두리 파줬으면 안쪽에 좀 더 브러쉬를 크게 해가지고 파주고, 이렇게 깊이 파줘도 돼요. 깊이. 그리고 이렇게 깊이 판 다음에 스무스를 하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살이 채워져 버리니까 스무스 작업을 신중하게 해줘요. 표면이 너무 거친 게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 스무스를 아주 약하게 해주는 방법으로 해줘야 돼요.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든다, 너무 거칠다 하면 S 눌러서 스트렝스를 0.1 정도로 주고 닦아줘요. 아주 약한 힘으로 닦아서 천천히 약한 힘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조심해줄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더 스무스로 열심히 닦아주고, 또 덜 파인 데가 있으면 또 파주고, 또 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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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파요. 파고 스무스, 파고 스무스, 이렇게 파고 스무스. 앞 단계에선 이걸 할 수가 없었죠. 조금만 파도 옆에가 같이 딸려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주고, 네. 다음에 열심히 팠잖아요. 그럼 이 엣지 부분을 조금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엣지 잡을 때는 우리가 핀치라고 하는 애를 사용했었어요. 그렇죠? P 버튼을 한번 눌러서 여기를 이렇게 좀 꼬집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꼬집. P 버튼 눌러서 여기를 좀 꼬집어 줍니다. 테두리, 엣지 부분. P 버튼 누르고 이렇게 문질문질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엣지가 되게 뚜렷하게 잡혔죠. 그 대신 여기가 잡아 당기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잡아 당기다 보니까 여기 하나의 어떤 라인이 생겼죠? 이렇게. 네, 이런 경우에 스무스로 아무리 닦아줘도 좀 미미해요. 그쵸? 미미함.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맞아요. 리메시를 정말 똑똑하시네요. 네. 이거를 리메시를 이후 0.02으로 한 번 더 해주는 거예요. 이유는 여기서 땡겼을 때, 핀치로 땡겼을 때, 뭐, 땡겨지는 부분의 밀도가 조금, 네, 이렇게 핀치로 이렇게 해서 땡겨지는 부분에 밀도가 적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리메시를 한 번 더 해볼게요. 리메시 짠 해주면 여기가 이렇게 일정하게. 근데 리메시를 이제 해줄 때마다 우리가 스무스를 또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꼭 해야 할 때만 해주는 게 좋겠어요. 눈 부분이 이 단계에서 어느 정도 완성이 됐어요. 그럼 볼게요. 눈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작은 형태가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면, 큰 형태는 눈의 크기와 비율을 만들어줬다, 앞 단계에서.
큰 형태를 잡아줬다 하면 지금 단계에서는 작은 형태라고 하는 것은 큰 형태에서 잡아준 그 크기와 비율을 조금 뚜렷하게 잡아주는 거죠. 확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핀치로 이렇게 좀 써봤고, 그 다음에는 Shift T 눌러보시면 요거 스크레이프라는 게 있어요. 표면을 이렇게 평면처럼 깎아버리는 거예요. 오돌토돌한 부분을. Shift T. 그 다음에 얘를 아래에서 위로 보면서 얘는 좀 커야 돼요, 브러쉬가. 커서 아래에서 위로 보면서 이렇게 좀 닦아주세요. 그러면은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여기가 지금 이렇게 깍 들어갈 수 있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부드럽게 넘어오거든요. 부드럽게 핀치를 잡아줬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부드럽게 되어 있는 면에다 핀치를 해줬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꼬집어진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렇게 원하는 게 아니라 핀치로 한번 잡아줬으면 이렇게 꺾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클레이 스트립스를 써주는 거죠. 아니. 스크레이프를 써주는 거죠. Shift T 눌러서 여기를 이렇게 깎고 대패질 하고 깎았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정면에서 보고 여기도 깎아줄 거죠. 여기도 앞에서 봤을 때도 깎고 밑에서 봤을 때도 깎고 평면화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제가 칠한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칠했거든요. 여기를 보시면 알 수 있죠. 이렇게 평면화가 됐다. 그러면 Shift T 눌러서 여기 아래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깎아주고 정면에서 봤을 때도 깎아주면 딱딱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정면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눈의 엣지가 여기 있잖아요. 핀치로 좀 뚜렷하게 잡아줬잖아요. 여기에 이 부분까지를 스크레이프로 슥슥슥슥슥슥 해서 평평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 안쪽에 깊이 들어가는 부분이 뚜렷하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맨질맨질하게 만들어주고 그럼 너무 각진 거로 보여지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스무스 한번 해서 스무딩 작업을 해주면 그것이 다 이제 완화가 됩니다. 이렇게 문질문질해서 이렇게 해서 1번 눌러서 봤을 때 어디를 제가 해주는지 보이시죠? 이런 어디를 평탄하게 평면화 작업을 하는지 보이실 거예요, 그쵸? 어디를 했냐면 여기에요,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그리고 아래에서 이제 Shift T로 이런 평탄화 작업을 좀 하고 이렇게 해주고 안쪽에서도 이렇게 좀 깎아주는 거죠. 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스무스로 이번에는 0.3 정도로 여기를 쓱싹쓱싹 부드럽게 스무스로 이 안쪽 면을 부드럽게 칠해 줄게요. 부드럽게 칠하고 또 어딜 칠해야 되냐?
이 부분을 스크레이프로 Shift-T로 이렇게 문질렀잖아요. 그럼 여기 경계가 또 생겼잖아요. 여기를 좀 뭉개줘야 되죠. 여기를 뭉개서 S 눌러갖고 이런 데를 뭉개주는 거죠. 이렇게 뭉개주시면. 그리고 이 경계 부분은 스트렝스 0.1로 엣지는 살짝만 스무스. 이게 지금 거칠어서 좀 거슬린다고 하더라도요. 그냥 놔두세요. 요 엣지가 거칠다. 요 엣지가. 왜냐면 다음 단계에서 스무딩 작업을 해주면 이제 완벽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3단계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와 같은 방식으로 2단계에 비해서 2단계에서의 입의 모양을 보면 2단계인 상태잖아요. 입이 아직은 이 3단계의 눈과 2단계의 입을 비교해 보시면 얼마나 많이 변화가 있는지 알 수가 있고 어떤 작업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고 하려고 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2단계 입을 3단계의 눈처럼 뚜렷한 엣지와 깊이를 또 형태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입도 해볼까요? 입도 C 버튼 눌러가지고 좀 더 팔 건데 아래에서 위를 보고 지금 여기에 마킹한 흔적만 남아있죠. 입의 크기와 위치 흔적만 남아있죠. 이렇게 아래에서 위를 보고 이렇게 파주고 C로 이렇게 깊이 파주고 옆에서 보고 옆면을 또 파주고 앞에서 보고 여기도 좀 파주고 많이 파야 되겠죠. 그리고 위에서 보고 아래쪽도 파주는 거예요. 이렇게 C를 눌러가지고 플레이 스트립스로 많이 파주고 돌려가면서 파야 돼요. 이렇게 시선을 돌려가면서 뷰를 돌려가면서 파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또 밀도가 좀 좋지 않게 나오잖아요. 이 부분을 이제 고민을 해야 돼요. 지금 리메시를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눈 쪽에 이 잡아놓은 애들이 다시 뭉개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리메시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스무스를 해주면 다시 원상복구가 돼버리니까 스무스를 지금은 적당히만 해주고 밀도의 변화로 인한 리메시를 하려고 하는데 리메시를 하면 기존에 작업해놨던 것들이 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리메시 반영이 되게 되면은 애써서 해놓은 작업들이 좀 좋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좀 참는 거예요. 뭘 참냐면, 이거를 다음 단계에서 할 거라는 계획을 세워놓고 이 부분은 남겨놓는 거죠. 다음 단계에 스무스를 할 것이다. 라고. 그럼 이제 이게 보기 싫어도 그냥 어차피 다음 단계에 할 거로 남겨놓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스무스 살짝씩 해주고, 네, 해주고, 그리고요, 여기도 Shift T로 좀 깎아줄 필요가 있어요. Shift T로 여기를 입 주변을 이렇게 Shift T는 스크레이프로 이렇게 평면 작업을 해주고요. 평면 작업을 해주는 것은 입에 여기가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요렇게 너무 각이 진다 해서 여기를 좀 깎고 싶다 하면은 이후에 스무스 작업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먼저는 뚜렷한 형태를 잡아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꺾어지려고 만든 것이죠. Shift T로 네, 잘 닦아주고 안쪽에서도 닦아줄 필요가 있죠. 안쪽에서도 그러니까 90도의 방향에서 정면에서 스크레이프 또 안쪽에서 스크레이프 이렇게 잘 해주다 보면 핀치를 굳이 안 해줘도 되는 상황이 오기도 해요. 그렇죠? 엣지가 뚜렷하니까. 그렇지만 핀치로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핀치로 잡으면 어떻게 돼요? 엣지가 날카로워지고 뚜렷해지죠? 그렇죠? 이렇게 뚜렷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핀치로 잡아줄 때 좀 안 이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잘 잡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수직, 수평은 잘 잡혀요. 근데 대각선으로 있는 애들 있죠? 얘네들은 이 복셀 자체가 사각형 육면체이기 때문에 계단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픽셀이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대각선으로 수직 수평이 아닌 데는 핀치를 하더라도 예쁘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냥 놔두세요. 어쨌든 어, 점의 개수가 많아지면 극복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놔두라는 거고 일단 평면화 작업을 했고 또 이 단계가 생겼기 때문에 스무스로 S 눌러갖고 여기를 조금 닦아줘. 여기를 열심히 닦아줘. 그럼 이제 부드럽게 기울기가 잡혔고요. 네, 이렇게 하면 뚜렷한 엣지를 표현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뚜렷한 엣지를 만들다가 보니까 눈의 모양이라든지 약간 입의 모양을 조금 변형을 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랩 G 누르면 돼요. G 그랩 눌러서 눈의 모양을 약간 어,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 싶어요. 이렇게 좀 특색 있는 형태로 잡아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랩은 이제 3단계 이후에 등장을 하는 애예요. 밀고 당기면서 눈의 모양과 형태를 대략적인 모양을 만들어 놨었다면 이 전 단계에서요. 이 3단계에서는 이렇게 스무스도 좀 해주시고 그랩을 이용해 가지고 모양을 바꿔줄 수 있고 입도 이 꼬리를 좀 그 전 단계에서는 뭘로 했죠? 어, 요 엘라스틱 그랩을 이용했죠. 엘라스틱 그랩을 하면 주변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혼용해 주시면 돼요. 엘라스틱 그랩이랑 그랩. 아주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형태를 만들려고 하면은 그랩을 이용해 주시면 되고 주변부랑 같이 움직이겠다 하겠다 하면 엘라스틱 그랩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입도 내려가지고 어떤 형태를 만들어주고 싶다. 감정이 들어간 형태를 만들어주고 싶다. 그랩을 이용해 주시면 조금 캐릭터성이 좀 드러나죠. 그리고 옆에서 보았을 때 엘라스틱 그랩 한번 써볼게요. 엘라스틱 그랩으로 입술 부분이 조금 앞으로 이렇게 나와줘야 맞는 거잖아요. 코는 없더라도 입술이 이렇게 좀 나와줘야 되고 여기 아랫입술도 이렇게 앞으로 좀 나와줘야 되는 게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 캐릭터의 형태잖아요. 그리고 입꼬리 부분은 조금 뒤로 들어가 줘야 되는 거죠. 이런 형태가 나와줘요. 엘라스틱 그랩으로 당겨주고 전체적인 형태를 그리고 그랩으로 모양을 조금씩 밀고 당기면서 잡아줘요. 그리고 1번 누르고 3번 눌러하고 앞쪽 정면과 오른쪽 측면을 보고 있는데 4번을 눌러서 이렇게 4번, 6번 눌러서 쿼터뷰로 보면서 작업을 해보세요. 이게 입술의 앞쪽만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요렇게 조금 볼록하게 작업을 해주고 위에서 아래를 보면서도 요렇게 이제는 원래 대강적인 형태라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까지만 해보고 대강적인 형태라고 하면 얼굴이 있다, 눈, 눈, 입 있다. 요 정도가 이제 대강적인 형태고요. 어, 이제 작은 형태, 디테일한 형태를 만든다고 하면 눈이 약간 요렇게 생겼다. 요렇게 생겼다. 입도 요렇게 생겼다. 요런 형태를 만들어줘. 요 모양에서. 그러니까 눈이 있어야 될 위치와 크기, 비율, 범위 등만 정해주고 그 다음 단계에서 작은 형태를 만들어줘. 큰 형태와 작은 형태는 이런 의미입니다. 왜냐면은 2단계에서 이런 형태를 만들어주기는 어려워요. 점의 개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죠. 3단계에 와서나 이런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것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림 그릴 때 보면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얼굴, 눈, 코, 입 그리는 사람이 있고요. 눈부터 파가지고 눈의 모양을 완전히 디테일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코 그려주고 그쵸? 그 다음에 입 그린 다음에 얼굴 형태를 그리는 사람이 있죠. 이것은 이제 실제로 종이로 그릴 때 종이에다 그릴 때 픽셀에 영향을 받지 않을 때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해상도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은 실제 그림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복셀과 픽셀, 복셀은 이 3D 공간에서의 육면체고 픽셀은 실제로 우리가 보는 이 모니터의 해상도죠. 이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한 군데부터 파가지고 확장을 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강의 모습 먼저 잡아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 안의 모습이 이 형태가 좀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이후에 작업에서 어떤 어, 그러니까 뒷단계에서 어떤 것들을 스무딩 작업들을 할 수 있다. 밀어넣는 거고 이런데 코 부분에 약간 C로 약간의 살을 좀 더 붙여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스무스로 살짝 넘겨서 볼륨감을 줄 수 있죠. 부족한 부분에 이렇게 볼륨감이 부족한 부분에 C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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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워줄 수 있죠. 그리고 스무스로 한번 닦아줘. 스무스를 닦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엣지 작업 뚜렷하게 해놓은 데는 웬만하면 스무스를 하지 않도록 한다. 이런 부분을 이제 3단계에서 작업을 해 주었다. 거죠. 핀치가 부족한 부분은 피 눌러서 다시 핀치로 이렇게 작업해주고 왜냐하면은 살을 붙이면서 약간 조금 뭉개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핀치로 다시 이런 부분들을 잡아줄 필요가 있다. 뚜렷하게 잡아줄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은 반복하는 거죠. 형태 잡고 스무스하고 형태 잡고 스무스하고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얼굴 모양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었다 라고 하면 감정이 좀 이제 살아나죠? 좀 하는 것 같기도 근데 좀 닦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데도 다 봐야 돼요. 어디냐면 이것도 큰 형태일 뿐이죠.
큰 덩어리의 형태를 잡아놓은 것뿐이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표현하면 이 컨셉이 약간 이 천을 둘러쓴 유령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주름 같은 것이 좀 잘 드러나야 되겠죠. 주름 같은 것이.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C 버튼을 눌러가지고 플레이 스트립스로 정면에서 한번 볼게요. 정면부터 보면 여기를 이렇게 컨트롤 클릭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름이 지나가는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스무스로 닦아볼까? 그러면 이런 실루엣이 잡히게 되겠죠. 이런 실루엣. 어떤 실루엣이냐면 요런 실루엣, 요런 실루엣, 요런 실루엣이 잡히게 됩니다. 아직 디테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흐름을 잡아주는 거예요. 흐름을 잡아주는 거예요. 완전 맨질맨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완전 맨질맨질하게 만든다면 요거를 완전 없애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는 것이지만 이 정도 엣지를 좀 살려주는 거죠. 그리고 C로 클래스 트립스로 여기를 팠으면 여기는 채워요. 그렇죠? 여기를 팠으면 여기는 덮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을 더. 여기는 덮어주고 여기는 파주고 여기는 파는데 여기서부터 주름이 올 것 같다라는 컨셉으로 이렇게 컨트롤로 이렇게 이렇게도 파고 이게 주름이 이렇게 가서 여기까지 내려가 이런 느낌으로 파줘. 그리고 여기서도 요렇게 또 파줘. 그리고 여기도 이 등 쪽에서부터 컨트롤 1번 눌렀을 때 등 쪽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일로 들어가기.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요렇게 가서 얘를 또 감싸. 이런 흐름들을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파주는 거예요. 이 파고 스무스 작업을 좀 해볼게요. 한 부분이 너무 이게 그쵸? 이 작업은 다음 단계에서는 못해요. 왜냐면 다음 단계에서는 파잖아요. 그럼 스무스를 했을 때 그 모양이 유지가 돼가지고 밀도가 높으니까 이 스무스가 잘 안 먹혀요. 그래서 이것도 완전 큰 형태는 아니지만 큰 형태의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이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이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자세하게는 이런 모양, 결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결. 여기도 이런 모양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이런 모양들은 우리가 폴리곤 모델링이잖아요. 폴리곤 모델링이 우리가 큐브를 하나 만들어서 면을 이제 익스트루드하고 베벨하고 자르고 눌리고 위치 이동하면서는 이런 형태의 그 모델을 만들 수 없죠. 폴리곤 모델링으로 스컬프팅이나 되니까 요 면이 많아가지고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런 결 같은 형태를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스무스로 막 문지르면 어떤 형태가
왜냐면 이런 형태를 우리는 이제 이런 형태를 얻게 된 거예요. 이런 형태, 이런 형태, 그렇죠? 그래서 스무스로 열심히 닦고요. 과감하게 파고 이런 데는 과감하게 파고 과감하게 닦아주세요. 그럼 여기 주름이 이제 생기죠? 주름이 생겼어요. 좀 생겼고 여기도 조금 부족하다 싶은 부분은 주름이 요렇게 좀 줬으면 좋겠다. 요렇게 그리고 스무스로 열심히 닦고 그러면 요런 형태를 우리는 얻게 된 거예요. 아까는 그냥 요런 형태는 없고 그냥 맨질맨질하고 그냥 요렇게 생긴 형태를 유지했었다면 큰 형태를 기반으로 어떤 디테일을 조금 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옷에 어떤 주름을 만들어준다는 생각으로 해보세요. 그러니까 너무 민자로 만들 거면 우리가 지금 노말 맵을 이 모델에서 추출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들어가고 나가고 요철 들어간 부분과 나온 부분 그러니까 요거로 보면은 이 들어간 부분과 나온 부분 또 여기 들어간 부분과 나온 부분 들어간 부분과 나온 부분을 얻으려고 노말 맵 데이터를 얻으려고 지금 파고 칠하고 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런 작업을 안 할 거면은 그냥 민자로 둘 거면은 우리가 스컬프팅 하는 이유가 사실 없어요. 그냥 폴리곤 모델링으로 면을 익스트루드하고 베벨하고 루프 컷하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그러니까 좀 더 디테일한 작품을 아니, 그 모델을 얻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비정형적이고 좀 랜덤한 어떤 모양을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간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 싶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은 나는 이거를 노멀 맵을 빼기 위해 추출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는 거니까 어, 들어가는 부분과 나오는 부분을 좀 표현해 보자.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셔도 돼요. 들어가고 나온 부분이 있다가 이후에 노멀 맵을 뺄 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려고 이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이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라고 하는 것은 보시면 빛과도 관련이 있는 건데요. 빛과도 관련이 있는 것인데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 입체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요. 입체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3D 입체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빛에 반응해가지고 어떻게 생겼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이제 볼게요. 어떤 형태를 얻어냈냐 하면 요 밝은 부분 있죠? 요 밝은 부분 하이라이트라고 해요. 또는 빛이 맺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스페큘러라고도 합니다. 이 부분 있죠. 또 요렇게 또 맺혔죠. 빛이 이렇게 맺혔잖아요. 빛이 여기서부터 요렇게 림라이트가 이렇게 맺혔잖아요. 이 라인이 무슨 근거로 여기에 맺혔을까요? 무슨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빛이 여기서 온단 말이에요. 큰 빛에 오는 방향에 직교하는 부분, 그러니까 90도로 있는 부분,
빛에 이렇게 90도로 직교하는 부분으로 있는 표면이 있을 테고요. 빛이 이렇게 왔을 때, 이렇게 좀 비스듬하게 있는 면이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게 빛이 여기서 온다고 했을 때 이 기울기, 이 기울기, 이 기울기는 다 달라요. 그러면 이 빛이 지금은 마주보는 면이 있고 위에서 본다고 하면 7번 눌러놓고 위에서 본다고 하면 빛이 이렇게 온다고 했을 때 빛과 마주보는 모델의 면이 있고 이쪽 면도 있잖아요. 이쪽 면은 빛을 받지 못하잖아요. 뒷면은. 그리고 옆면이 있을 거잖아요. 이 머리로 쳤을 때 머리의 뒤, 머리의 옆, 머리 앞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가장 밝은 부분은 어딜까요? 빛이 왔을 때 마주보는 부분이 가장 밝고 그리고 여기 뒷면은 어둡고 옆으로 갈수록 빛에 의해서 밝아지는 그 밝기가 줄어들겠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 브러쉬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런 형태를 얻고 싶은데 빛의 이런 형태를 얻고 싶은데 그러면 빛에 반응하는 각도로 깎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것을 아까 하이라이트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이 하이라이트가 있잖아요. 이것을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아, 얘는 여기가 가장 밝으니까 뭐 논리적으로 생각하진 않죠. 딱 봤을 때 직감적으로 아, 여기가 빛을 바라보는 방향이고 가장 높은 부분이구나. 가장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이런 어두운 부분 있죠?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좀 푹 들어가 있고 빛을 그러니까 내 쪽을 바라보고 있지 않고 약간 기울어져 있구나라는 걸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각적인 정보를 우리가 지금 만들어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각적인 정보.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다듬어야 되는데 어떻게 다듬어야 되냐면 이렇게 스페큘러 또는 하이라이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어떤 식이 돼야 되냐면 이런 게 끊기면 안 돼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딱 끊겼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시작되죠. 이렇게 단절이 됐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보시면 제가 C로 여기를 튀어나오게 이어볼게요. 이렇게 이어보겠습니다. 이었죠? 그 다음에 스무스로 닦아볼게요. 닦아서 이 결을 만들어 있어요. 어떻게 됐어요? 이어지죠. 이렇게 여기까지 이어지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모델을 만들 때 이 첫 번째가 쉐입은 이제 곡선과 직선, 곡면과 평면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쉐입이 중요합니다. 쉐입이 지금 보면 아웃라인을 쉐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웃라인으로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어요. 쉐입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쉐입을 알 수 있는 거는 아웃라인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웃라인으로. 그러면 아웃라인은 말고 이 안쪽, 이게 아웃라인이라고 치면 이 안쪽에 있는 면들에 들어가고 나온 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기는 우리가 만화처럼 이런 부분은 선으로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생겼고 여기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겨서 만화처럼 이렇게 선으로 그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웃라인은 눈에 띄니까 우리가 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알 수가 있지만 안쪽에 있는 면들은 이 하이라이트로 표현을 해야 돼요. 밝은 부분과 쉐딩,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구분을 뚜렷이 보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밝은 걸 보니까 여기 가장 튀어나왔고 이런 모양으로 생겼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어두운 부분은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알 수 있게 해주는 이 하이라이트의 선이
이어지고 연결되고 여기까지 연결되고 또 선 자체의 곡선이 좀 예쁘게 떨어져야 된다. 여기도 지금 개선해야 돼야 될 부분은 여기죠. 여기서 좀 끊겼고 여기서 다시 시작되거든요. 하이라이트. 얘가 요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좋고 여기도 요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좋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둬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좀 이렇게 끊어져 있다 라고 해서 이런 식의 작업이 돼 있으면 여기가 하이라이트가 여기서 끊어졌죠? 끊어졌죠?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여기 연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C로 여기를 좀 덧발라 줄 거예요. 이렇게 덧발라서 결을 만들어 줄 거예요. 결. 그리고 이렇게 결을 만들어 줄 거예요. 결 만들어 주고 결과 결 사이는 파주면 좋겠죠. 이렇게 컨트롤로 파주는 거예요. 그러면 S 눌러가지고 닦아보면 이 상태대로 하이라이트 생기죠. 이렇게 연결되죠.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쉐이딩 부분, 어두운 부분은 이렇게 연결되고 끊어지지 않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빛의 흐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빛의 흐름이 원활하게 이 모델의 표면에 닿아서 어떤 선의 곡률이 우아하고 세련되게 표현될 수 있게 만들어줄 거예요. 지금도 여기도 보시면 이런 부분을 좀 깎아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만들어준다 하면 네, 연결되는 부분을 한번 보시면 빛의 흐름이 요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그쵸? 여기도 요렇게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기도 요렇게 딱 봤을 때 딱딱딱딱딱 끊기지 않게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스컬프팅 굳이 하는 이유는 좀 복잡하고 디테일한 표현을 좀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런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런 곡면을 만들 때 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써주는 거예요. 크리처라든지 어떤 하드 서페이스가 아니라 소프트 서페이스 그러니까 자연에서 만들어진 그런 오브젝트들 그래서 뭐 기계나 뭐 나사 이런 것이 아니라 조금 캐릭터라든지 유체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뭐 기계나 이런 것도 스컬프팅으로 작업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좀 드물어요. 스컬프팅으로 작업하는 것은 이런 복잡한 문양을 만들거나 곡면을 만들 때 해줍니다. 물론 뭐 캐릭터 만들면서 무기나 이런 것들도 스컬프팅으로 옷이나 만들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이 이제 복잡한 문양을 만들기 위한 어떤 것이지 각지거나 어떤 평면을 표현하는 것에는 장점이 좀 덜합니다. 이런 곡면을 만드는데 더 스컬프팅이 장점이 있고 그리고 곡면을 만들기 위함이라는 게 단적으로 곡면을 만들기 위해서 스컬프팅을 한다고 하면 이 곡면을 얼마나 예쁘게 잘 만들까에 좀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닦고 이제 그러니까 깎고 닦고 C 눌러갖고 클레이 스트립스로 깎고 이런 부분들은 좀 깎고 컨트롤러도 깎고 깎은 다음에 스무스로 닦고 이렇게 작업을 해주는 거죠. 3단계에서는 그래서 이제 보시면 1번 눌렀을 때 눈, 코, 입 코는 없죠. 눈, 입 만들고 그리고 옆에 이런 애들 결 만들어주고 결 만들어주고
결 만들어주고, 근데 조금 더 깎아줘야 되겠고, 깎아주고, 결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큰 형태 2단계에서 큰 형태를 만들었다면 그 형태의 크기나 비율은 그대로 유지한 채 그 모양이나 그 디테일을 조금씩 추가해주는 방법으로 뭐 사용한다. 3단계에서는 그런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좀 봤을 때 막 울퉁불퉁하다. 여기가 울퉁불퉁하잖아요. 그럼 좀 더 깎고 스무스 해주면 돼. 여기도 울퉁불퉁하잖아요. 그럼 깎고 스무스. 이런 작업 여기도 깎고 스무스. 이렇게 해서 이런 형태를 얻게 돼. 여기도 좀 스무스, 깎고 스무스. 이렇게 하면서 이런 모양을 깎고 스무스. 이런 모양을 만들어. 여러 번에 하다 보니까 깎은 부분에 조금 통일성이 없어서 울퉁불퉁하다 그러면은 한 번에 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쓱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스무스 이런 식으로 큰 비례 잡은 그 형태를 작은 형태로 이제 마무리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꼭 해주세요.